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우려를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그 취임 초부터 3대 개혁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노동개혁이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개혁. 또 하나가 교육개혁, 또 하나가 연금개혁입니다. 그런데 교육개혁, 이게 막막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막막해서 이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교육개혁의 그 그림을 살짝 보여줬어요.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학벌 학력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해요. 그런데 이 학벌 학력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까지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가 다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유일하게 학벌 학력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대학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 서울에 있는 대학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학은 들어가기는 무지무지 어려운데 졸업하기는 그처럼 쉬운 대학이 없다는 거거든요. 서구 선진국가들과 완전히 거꾸로죠. 서구 선진국가들은 들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대학 교과과정 자체가 굉장히 빡빡해서 졸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거꾸로 돼서 들어가는 건 무지무지 어려워요. 근데 일단 들어가만 놓으면 웬만해서는 뭐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격증 따는 거죠. 나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여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학벌 사회로 이 질곡으로 학벌이라고 하는 그 것으로 질곡으로 억누르고 있는 이 구조의 딱 핵심 고리는 뭐냐? 대학교 입학인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또는 세계 그 국민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나는 어느 대학을 갈 거야 하고 그때부터 맞춤형으로 공부를 쭉 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하는 그 입학시험,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 왜곡된 이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공부 아니면 학생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수능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공교육, 학교, 사립이건 공립이건 고등학교에서는 도저히 이 좋은 대학교가 내는 그러니까 고득점자가 풀 수 있는 이 어려운 문제는 공교육에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 공교육만 받아서는 또는 공교육에 있는 이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학벌 사회의 상위 사다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높은 수능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교육 교과과정 이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밖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학원입니다. 그게 고액과예요. 그게 쪽집기 과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그냥 두면은 공교육은 점점 왜소화되고 사교육은 점점 비대해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야 그 인생이 편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부터 교육개혁의 실마리를 풀겠다고 한 겁니다.
학원에 가지 않아도, 고액 과외를 하지 않아도, 쪽집게 과외를 하지 않아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수능 시험 자체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만 내게 하자. 공교육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좋은 수능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능 시험 자체를 조정하자. 그렇게 하면 공교육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그 시간에 굳이 바깥으로 나가서 돈 많이 들고 필요도 없는 그런 사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상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에 이미 이러니 수능시험을 공교육에서 공부하는 범위 안으로 수능시험을 내자. 그 공교육에서 학생들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능시험을 내도 난이도를 잘 조절해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공정한 수능 아니냐. 지금까지 돈 있으면 사교육 엄청나게 많이 받고 뭐 고액의 쪽집게 과외를 받은 학생과 돈이 없어서 공교육밖에는 받을 수 없는 학생 간에 게임을 하라 그러고서 바깥에서 공부해야만이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변별력이라 치고 그걸 갖다 대면 이게 불공정한 게임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파락군 대치동으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부의 세습이 학벌의 세습으로 연결되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이 불공정, 그로 인한 불공정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 뭐 그래도 나는 사교육 시킬 거야, 그래도 나는 고액과외 시킬 거야,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수능시험 자체를 공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수능 문제를 내면 그때야말로 불공정 구조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정수능 이거를 대통령이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그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수능시험을 전담하는 교육부 부처에게, 교육부 부서에게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공정수능으로 가라. 괜히 뭐 문제를 비틀고 무슨 킬러 문항 같은 거 삽입해서 공교육만 받은 학생들은 도저히 풀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거 보고서 내가 1점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 몇백만 원 들어서라도 내가 학원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몰지 마라, 이 지시했어요. 대통령의 지시가 그대로 잘 관철이 됐다면 이제 그 엄청난 이 고액 과외나 쪽집게 과외, 무슨 학원 이런 것들은 이제 서서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누가 갑니까? 그거 안 가도 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대입을 주관하는 국장이 그 지시를 받고도 6월달 모의고사에 대통령의 지시,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킬러 문항 집어넣고 비틀기 문항 집어넣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면으로 대통령의 뜻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지시에 항명을 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항명까지 했을까? 뭐 개인적으로 소신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계 산업체와 이 교육부 간의 유착 커넥션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수능을 학교 공교육에서만 공부를 해도 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순간 사교육계의 고액과외, 고액학원, 뭐 쪽집게 과외 이거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이 커넥션이 작동을 해서 대통령의 그런 국정운영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항명하면서 버틴 거예요. 예전에 지금까지의 수능을 유지를 해야 자기들이 돈벌이가 계속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능 문제에 대한 이슈가 이제 갑자기 이제 국민적 이슈가 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교육 전문가고 부동산 전문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부동산 문제하고 교육 문제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이 구속을 받고 압박받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동산 연구해야 되고 이 교육정책, 입시제도 연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뜨거운 이슈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식으로 이거는 수능 문제 차원에서부터 한번 고리를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보자. 이렇게 이제 교육개혁의 그 출발점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학명과 같은 이 사보타주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거 그만둘 수 있습니까? 치우고 가야죠. 그래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자 이런 이 전후 사정을 글쎄요, 왜 그럴까요? 왜 저처럼 이렇게 전후 사정을 왜 설명을 안 하죠? 대통령실이건 교육부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설명을 그 대통령 비서들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에서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까? 참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 딱 핵심고리를 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그러나 이 교육정책의 최종 이 수혜자는 학생들 아닙니까? 최종 소비자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이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수능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교육 산업체들이 그 지금과 같은 수능에서는 꼭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교과과정, 이 공교육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한두 개는 꼭 나온다. 통합형 문제 꼭 한두 개는 나온다. 아, 이러면서 장사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엄청난 가외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한편으로 사교육하고 한편으로 공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은 상대적으로 이 사교육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쉬우니까 학교에 가서는 낮잠 자고 실제로 대학 입시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이런 완전히 전도된 상황에서 벌써 몇 년간 젖어온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확 바뀌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지금까지 한 거 헛수고 한 거야? 아무 소용 없어진 거야? 이렇게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자기 자식 걱정되잖아요. 야, 이거 입시제도가 또 바뀐다는데? 수능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 바뀐다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러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교육 교과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고, 학교 교과만 잘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미 이 선행학습도 하고 교과 과정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풀어서 학교 시험은 정말 그냥 껌이야, 식은 죽 먹기야,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나 쉽게 점수 딸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지금 수능이 바뀐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그거는 교육당국이 시험 출제하는 기관이 걱정할 일이지.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실수를 줄이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학교에서, 공교육 현장에서 앞으로 배워야 돼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공부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바로 이게 핵심고리야라고 딱 잡아서 쳐도 교육 현장에서의 이러저러한 혼란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
다르게 뭔가 시험이 날 거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순간 아직 그 성숙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생을 결정할 시험을 몇 달 앞두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3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숨도 제대로 안 쉰다는 거 아니에요. 애한테 스트레스 줄까봐. 친척들끼리도 1년 이상은 아예 방문을 못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예민하니까 이 학생들이 이런 그 수능시험 이 출제 경향의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도 엄청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가 민감하면 엄마 아빠가 다 민감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향을 올바로 잡았다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련되게 알기 쉽게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이 걱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툭툭 던지는 식으로, 또는 기자가 한두 마디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수준으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지시가 갔고 교육부 장관이 이미 담당 국장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한 상황에서는 이제 최대한 빨리, 저는 다음 주 중에 교육부 장관과 이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주무기관이 있어요.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 나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받아서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질문이라도 다 받아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십만 명의 우리 고3 학생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예민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요. 또 대통령이 정확하게 핵심 고리를 잡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교육개혁 하자라고 치고 나간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대통령의 이런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에 맞춰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혼선 또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걱정, 이걸 최대한 빨리 해소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십만 학생이나 학부모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어느 정권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면, 그런데 그 방향으로 인해서, 그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당장 이 정책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선과 걱정에 휩싸일 수 있다면 이 걱정과 혼선을 최단 시일 내에 원천적으로 해소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중에 교육부 장관과 이 수능시험 출제원 그리고 수능시험 평가원, 이런 곳에 책임자들이 함께 국민 앞에 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수험생과 수험생 학부모들의 모든 의혹이 다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설명하는 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이 대치동을 삼긴 신흥 사교육 재벌 해서 시대인재라고 하는 이런 학원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시험 문제에서부터 이 교육개혁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가, 그게 이 교육개혁, 정말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바로 이 점에서 사교육 업체들과의 또 이 교육부 공무원들 간의 이 커넥션, 이것이 작동한 결과가 이번에 이 항명 사태로 나타났다.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치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육개혁의 정책 수요자인 학생들, 이제 불과 몇 달밖에 안 남은
이 시험을 준비해 온,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 혼선과 이 걱정과 우려를 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건 급한 일에 속한다.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급한 일에 속하므로 다른 거 다 제치고 다음 주 중에 교육부 장관이 관련 기관장들과 함께 직접 나서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